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빨리 듣고 싶다. 오늘 그리고 지금 빨리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성화를 보여주신 비화폰 얘기입니다. 자,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죠. 어제죠.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도대체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공식적으로는 공수처가 그 언론 상대로 브리핑을 할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각종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공수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체포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청구했었다라고 스스로도 이미 그 전에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이 거짓말이라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할 일이 아니라 이 접수된 고발장, 고소장을 각하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굳이 바득바득 영장을 들고서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다? 야, 이거 진짜 미친 짓이죠.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검찰을 압수수색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검찰은 왜 지금 시점에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공수처가 저런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한테는 그닥 도움되지 않습니다. 탄핵은 이미 이 결심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뭘 한다고 해서 바뀔 거 없고요. 어쩌면은 윤석열이 지금 그 영장 취소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영장 취소 소송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법관이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라고 해도 법관이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영장 쇼핑, 판사 쇼핑, 뭐 어쩌라고. 검찰이 늘 하던 게 영장 쇼핑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뤄야 되는 수사를 굳이 창원으로 보낸다든지 중앙지법에서 하던 원전 관련 수사를 대전으로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지들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굳이 희한한 꼬투리를 잡아서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다들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윤석열의 영장 취소, 구속 취소를 위해서 저러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저거 김건희를 어떻게든 간에 살려주려고 저러는 거다. 명태균 관련 의혹이 계속 치솟으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저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후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비화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화폰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내란의 블랙박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연 이번 내란 사태에 누가 연루가 되어 있으며 누가 실무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는지 다 남아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화폰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내란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비화폰 관련 대장이 입수되기 직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 중요한 증거 자료의 입수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방해한 셈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사실상 검찰이 내란 세력과 동등한 지위, 내란의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은 실은 비화폰 때문이었다. 결정적 증거 입수 직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른 데서는 아무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 장용진 TV 단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고 비상계엄 고발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나섰다고 하죠.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가 고발된 거는 사실 한 건입니다. 바로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이 공수처를 향해서 고발장을 낸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거지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어요. 통신영장이나 압수영장은 신청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국회뿐만 아니라 대언론 브리핑까지 끝낸 상태였어요. 거짓말한 거 없어요. 숨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꼬투리 하나를 탁 잡아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털고 있는 거고요. 그 시비를 핑계 삼아서 검찰은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고 나머지 뭐 고발장이니 뭐니는 핑계거리였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고발사주 사건이랑 되게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사실상 윤석열이 고발장을 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거는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행위는 고발사주 사건과 매우 모양이 닮아 있습니다. 즉 검찰이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고발장을 낸 윤석열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이 영장과 관련돼 가지고 시비를 건 겁니다. 윤석열 측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검찰이 이 윤석열 측의 이 고발장에 맞춰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영장 취소 소송, 구속 취소 소송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제1번이 되겠죠. 또 한편에서 보자면 이번 윤석열 구속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죠. 검찰이 사실 숟가락을 올리려고 했다가 사실 뺀지 먹었죠. 망신만 톡톡이 당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를 해서 넘겼으면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하면 될 것이지 뭔 니들이 뭐 수사를 한 해 만에 개소리를 터냐, 그냥 기소해 라고 됐습니다. 결국에 이번 윤석열 구속 사건에서 검찰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그 어떤 역할도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다 한 게 돼버렸어요. 공을 다 공수처에 뺏긴 거지. 이 상황이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 그리고 이대로 다 뒀다가는 공수처의 위상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자, 그 전에 공수처의 길을 꺾어놓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요. 최근에 명태균 관련된 이 정보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 명태균과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을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죠.
결국에 검찰로서는 명태균에 대한 수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명태균은 김건희로 이어지는 직통 라인을 타고 있죠. 명태균을 건드리는 순간 김건희도 날아가.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현재 이 내란을 주도하고 계속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로 보이죠. 그리고 그 김건희를 계속 검찰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김건희를 수사하게 되면 검찰의 입장도 곤란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안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명태균 이슈를 공수처 이슈로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 맞아요. 윤석열의 구속 취소 소송,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있고, 공수처에 대한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길들이기,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또 동시에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를 안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크게 말해서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이유, 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한테 어제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꺼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이 구속영장을 3번이나 신청했죠. 그런데 번번이 검찰이 이것을 되돌려 보냅니다. 법원도 아니고 검찰이 되돌려 보낸 거야. 김성훈의 혐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성훈이 지금까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거, 범인을 도피시려고 했던 거 모릅니까? 다 알죠. 에브리바디 압니다. 전 국민이 알아요. 왜? 생중계가 됐잖아. 그런데 그런 김성훈을 구속하지 않는다? 아이고, 야, 검찰이 이거 지금 일부러 김성훈을 봐주고 있는 거죠. 김성훈을 봐준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압니다. 이거 김건희 봐주는 거다. 김성훈을 잡아넣는 순간에 김건희의 손발이 잘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란 세력들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김성훈을 놔두는 거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당연합니다. 자, 근데 이 김성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성훈이 사실상 검찰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예, 비화폰이죠. 김성훈을 털면은 비화폰과 관련된 자료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성훈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경호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를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화폰을 가지고 나와야지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검찰이 딱 막고 있는 거지. 왜 막는다? 간단해요. 지들도 걸려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목표는 경찰이 비화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검찰의 거의 그 절대절명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에 의해서 아주 아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경호처에서 가지고 있는 비화폰, 우리가 보통 이를 내란폰이라고 합니다. 이 내란폰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느냐? 글쎄, 잘은 몰라도 비화폰이니까 한 몇백 명 가지고 있을래나? 경호처에서 나눠준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비화폰을 가진 사람들 수가 1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경호처에서 장관들한테 비화폰을 나눠준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의 이 청문회를 도와주는 이 핵심 관계자들한테도 비화폰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자,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 비화폰이 있어야 될 거고, 장관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고, 노상원한테도 나눠줘야 될 거고,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1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비아폰을 받은 사람이 A4 용지로 비아폰 전화번호를 쭉 넘겨받았대요. 근데 그 비아폰 전화번호 목록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다? 윤석열, 김건희 그렇더래. 전화번호 목록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리고 그 목록에 몇 명 정도가 들어있다? 1000명 정도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폰이 1000명 정도한테 배포가 됐구나 라는 것이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도 그 비아폰을 갖고 있다. 도대체 뭐 이렇게 비아폰을 많이 나눠주죠? 근데 진짜 얼척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눠줘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비아폰이야말로 내란의 블랙박스다. 내란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누구랑 모의했고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다 이 비아폰 서버를 털면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아폰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 특히 비아폰 중에 몇 개를 경찰에서 입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2월 초에 그렇게 나왔어요. 경찰이 입수한 비아폰은 꽤 여러 개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도가 되기로는 뭐 1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숫자가 더 많은 걸로, 그러니까 경찰도 꽤 여러 개의 비아폰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만 비아폰을 확보했을까요? 아니요. 공수처도 비아폰을 입수했다라는 첩보가 지금 엄청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보한 이 비아폰 자료를 공수처한테 제공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공수처와 경찰이 검찰을 향해서 수사망을 조금씩 조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아폰 한두 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비아폰 한두 개는 그 폰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확보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구도나 모양새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뭐를 확보해야 된다? 서버를 확보하거나 또는 서버를 확보하거나 또는 비아폰 불출 대장, 비아폰 불출 대장을 확보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미 비아폰 불출 대장, 그러니까 경호처가 비아폰을 누구한테 나눠줬는지 하는 그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라는 그런 첩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것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첩보를 검찰도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로서는 엄청 큰일이 난 거지. 지금 자신들의 목줄을 공수처가 쥐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검찰로서는 빨리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로 확보를 했다면 그걸 뺏어와야겠지.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압수수색 영장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비화폰은요 내란폰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 비아폰, 특히 이 경호처가 비아폰을 누구한테 얼마나 나눠줬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 경호처인데 경화처가 됐네. 아이고. 경호처. 경호처가 이 비아폰을 누구한테 얼마나 나눠줬는지만 확인이 되면은 이번 내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림,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번 내란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오게 되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하니까 똥줄이 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불출대장, 비아폰 불출대장을 확보했을까?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 혹시라도 확보했다면 빼앗아와.
이렇게 했겠지. 확인하고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압수수색 영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한 거라는 거죠. 자, 이 비화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최상목 같은 경우 보세요. 최상목은 지가 포고문을 작성했고 최상목 메모도 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근데 이 김용현은 PC 비번도 모른대잖아. 그럼 도대체 이 누가 작성을 했을까? 비화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죠.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당한 사건을 계엄 선포 6일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관했는데, 이관을 했는데 내란이 터진 바로 그 다음 날,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 날 돌려줬다. 이 사건 헷갈려. 중앙지검에 들어와 있는 선관위 관련 이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내려버렸는데, 바로 계엄이 터진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로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내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분명히 검찰도 관여했을까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외에도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 할 수 있는 거는 검찰밖에 없고, 실제로 뭐 방첩사나 정보사에서도 검찰을 동원해서 서버를 포렌식 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거 이미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화폰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김용현이 출석하기에 앞서서 비화폰을 뭐 반납을 하고 또 이진동 대검 차장하고 비화폰 통화를 하고 뭐 이런 얘기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비화폰 서버와 비화폰 불출 대장을 뒤져봐야 합니다. 근데 그 자료가 공수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검찰로서는 지금 똥줄이 탔겠습니까? 지금 검찰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칫 잘못했다가 검찰이 검찰 조직 전체가 내란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검찰이 뭐 검찰 개혁으로 작살나는 게 아니라 내란 때문에 역적으로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 검찰로서는 어떻게? 공수처를 목을 쥘 수밖에. 공수처가 수사 성과를 내기 전에 죄야 되는 거야. 그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검찰이 분명히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뭐 검찰이 잘 피해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수처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면은 검찰은 남아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검찰이 작살 나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 이참에 공수처를 무력화시켜놔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지금 검찰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2의 내란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내란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을 끌어내와야 돼. 그래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실에 갖다 놓고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검찰이 공수처한테 안 당하고 공수처를 이번에 작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 공수처는 정말 내란폰 불출대장, 이 경호처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했느냐? 안타깝게도 이번 확보를 못했대요. 확보하기 직전이었는데 확보하기 직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왔답니다. 어떤 분들은 검찰이
이것을 알고 아직 공수처가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 작전을 선제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확 해버리면 공수처에 이걸 갖다 내려고 하던 사람도 뜨끔해가지고 안 주겠죠. 다시 눈치를 살피겠지. 아니 지금 경호처에 비아폰 불출 대장을 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예, 몇 명 안 되잖아. 그 사이에 이것도 경호처에서는 배신자 색출 작전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런 거 하려고 검찰이 선제적으로 공수처를 공격한 것이다. 아직 증거 확보 못했으니. 혹시라도 증거를 확보했다면 뺏어오면 되고. 예, 그게 이번 압수수색 사건의 전말이라는 겁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 그렇다면 김건희는 분명히 연루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검찰 수뇌부 대거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검찰과 김건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 그들 사이에 뭔가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좀 더 힘을 내줘야 하는 참 믿을만 하지 않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 참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수처를 또 응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검사 새끼들 나쁜 놈들이죠. 그죠? 예. 자, 이래서 내란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내란 특검을 현재 최상목이가 맡고 있죠. 그래서 최상목은 탄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음 주 중에 최상목 탄핵이 시작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잘못해가지고 검찰이 제2의 내란, 2차 내란을 기도하기 전에 최상목 탄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봄초님께서 지금 공수처의 중요 증거들이